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선언한 이후로 우리 시장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여부에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6월의 CPI가 연준의 긴축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CPI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달 6월에 CPI 같은 경우는 9.1%로 최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4.9, 그리고 5월에는 4%로 계속해서 헤드라인 CPI는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 1년여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했던 점도 CPI가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월가에서 전망하는 이번 6월의 CPI 예상치는 3.1%로 지난달 4.0%보다 0.9%가량이 낮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상치가 0.1%가량의 오차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올해 4월의 오차처럼 0.2%가 더 낮게 나온다면 CPI 지수가 2%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예고한 연 2회의 금리 인상의 명분은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 발표되는 지수에 따라서 5가지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긴축 행보를 점쳐볼 수 있는 이번 CPI는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또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CPI 발표되기 하반기의 중요한 기로인데요. 지금 하반기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역시 없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기 때문에 다뤄주시는데요. CPI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3가지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는요, 시나리오, 제일 중요하죠. 쇼크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살며시 좋은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부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2차 전지 쪽이 이제 좀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특히나 장비 쪽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강하지 않고 약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 C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CPI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애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고 가야겠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CPI로 인해서 7월 말에 진행될 FOMC의 연준의 태도가 매파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비둘기로 갈 거냐 나뉘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이번 CPI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둔화 기대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달에 발표된 CPI 지수가 4%가 나왔습니다. 꽤나 둔화됐던 수치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만족스럽지 않아 했었던 이유는 근원 CPI가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CPI 같은 경우에는 CPI 자체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근원 CPI 또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JP모건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번 CPI가 3%에서 3.2% 정도로 대폭 낮아지는 경우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약 한 45% 정도로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즉, 이번 CPI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 차례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한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8%에서 2.9% 연준이 원하는 CPI 2%대로의 진입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 JP모건에서
3.3% 초반대 다음으로 이제 높은 확률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 이르지 않을까. 결국에는 2%대가 가장 주요한 목표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또 그만큼 어려운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3%보다도 더 낮은 2%대를 기대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2%가 나온다라고 하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음에 이 금리 동결, 뭐 더욱더 나아가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3%에서 3.6% 정도를 이제 한 확률 15% 정도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연준, 그러니까 한 3% 중반대 정도만 나와도 연준은 아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2%대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용 우리가 한번 다뤘었지만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잖아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3% 중반대 정도만 나오더라도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점. 2.7%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고, CPI가 3.7%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오히려 이제 빅스텝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에 나온 미증시의 수치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것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뉴욕 연은의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8%로 발표가 됐는데 2021년 4월 이래로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기대치, 그러니까 예상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게 저희가 발표됐었던 저번 달에 근원 CPI가 5.3%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 아래 정도로만 나오게 되면 연준이 충분히 CP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중고차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낮아지면서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연준은 이 물가의 목표치를 2%대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2번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더 하겠다, 2번 정도 더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 안정적인 CPI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은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더 원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 고용 지표만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 이번 CPI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연준이 무리하게 끌고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번에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오히려 큰 또 반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역풍을 그대로 이제 맞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이 CPI의 수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CPI 수치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FOMC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 오늘 CPI 발표되는 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CPI에 따라서 일단 변동성이 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더니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약간의 기대감이 묻어나는 듯한 멘트에서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 플로어 바로 넘어가 주시죠.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국내에서 악재가 발생을 했었던 게 있었죠. 일단은 이 GS건설발 악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GS건설이 최근에 그래도 그저께 정도부터 다시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반응을 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또 새마을금고 유동성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반등하는 흐름. 어느 정도 이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포스코 DX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 나와주고 오늘까지도 10%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포스코 DX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들은 무언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이 주도주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냐, 살 거 없으시면은 2차 전지 장비 쪽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하나기술이 대단합니다. 오늘 또 갔죠. 지금 13만 4천 원대까지 갔으니까 벌써 이제 이야기했었던 단가 대비해서 거의 이제 2배 근처까지도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었죠. 뭐 TSI나 뭐 혹은 이제 뭐 A프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었던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 보통 수급적인 매매를 주로 하잖아요. 수급적인 매매를 주로 하는데 지금 수급이 들어왔었던 것 대비 분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분출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포스코 DX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어제 분출을 하면서 오늘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장비 쪽들을 보게 되면 무언가 분출이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남겨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지금 현재 CPI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다뤘었던 우리 이제 원전주들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일진 파워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주들도 눌리고 있는데 원전주들도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무언가 지금 눌린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들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원전주들도 지금 트레이딩 할 만한 가능 구간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뭐 삼부토건이나 그 외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안 좋고 눈치 보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CPI를 대기하는 눈치 보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줄 만한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고 안 가준 종목들은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CPI만 잘 나오면 이제 FOMC 구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봤을 때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고 최근에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예측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요일이고 CPI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그냥 저냥 지나갔다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이 흐름을 타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잘 움직여주면서 이제 이 CPI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2600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800 후반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2차 전지 종목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개별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주도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이번 CPI만 잘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잘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번 CPI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약 한 1, 2주 정도는 분명하게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다음 주 넘어가면 또 FOMC 구간이기 때문에 FOMC 때는 또 조금 살짝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7월 달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만한 그림은 분명하게 나와준 겁니다. 오늘 CPI 발표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분명하게 또 많이 나와줄 거니까 CPI 결과 좋게 나오면은 당분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매수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 아마 FOMC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살짝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 개별주 이슈 있고 수급 들어가는 개별주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의 이 흐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흘러갈 만한 이러한 그림들은 갖춰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만 잘 꾸려 나가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만 봤을 때는 CPI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낮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대응할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떨어졌던 부분은 국내 악재, 해외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해외 악재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고용 시장의 이 서프라이즈였던 건데, CPI가 결국에 또 잘 나오게 되면 고용 시장 정도는 또 이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굉장히 이제 오늘 밤에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둔화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악재도 GS건설발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지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새마을금고발 악재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지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소될 수 있는 국면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CPI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매수할 타이밍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다만 오늘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그림이 안 나오죠. 역시나 CPI를 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CPI 결과 오늘 밤 굉장히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매매할지 아닐지가 나뉘게 되니까 오늘 밤 CPI를 한번 잘 보면서, 제가 또 오늘 마침 오늘 저녁에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이 CPI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한번 대응 전략 같이 한번 돋구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저도 오늘 저녁에 나갈 거니까요. 예, 김명일 전문가에게 요거 책임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플로우 김명일 전문가였습니다.